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다시 앞의 강의에 이어서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연이 벼슬길에 나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느냐? 바로 육아 성향의 인물들이 벼슬을 나가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데에서 도라 하는 것은 혼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혼잡되게 된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그것이 이번에 강의하게 될 벼슬길에 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뭐가 있느냐? 대체로 그게 명예를 좋아하는 데에서 벼슬길을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육아의 성향이다. 그러면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서로의 경쟁이 필요한 것이고, 경쟁은 뭘로써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의 지혜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육아에서 벼슬길에 나간다라는 거, 명예를 좋아하고 경쟁에 의한 지혜를 발동하게 된다라는 것. 지혜를 발동하게 되면, 자, 우리 양생주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100년도 못 사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 번뇌와 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번뇌 망상으로 사람의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괴로움의 생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 명자하고 다툴 쟁자를 쓰기도 하지만 상호 경쟁의 도구는 뭐냐? 바로 지각을 동원한다 이 소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실 것은 차 또한 너약자 안연히 너가 또한 이걸 알고 있느냐? 역지부 덕지 소탕이 지지 소위 추로제야. 덕이라고 하는 것이 탕 한 발을, 이 말은 탕자는 뭔 뜻이냐면 이를 실자인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상실하게 되고 덕을 상실하게 되는 바와, 자, 지혜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좋게 말하면 지혜지, 양생주에서 말했듯이 지야무예라, 이 지자의 뜻인데, 여기에 지자는 번뇌와 망상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 줄을 너 알고 있느냐? 사람의 덕은 어떻게 해서 상실하고 사람의 번뇌 망상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줄 너 알고 있느냐? 덕, 탕호, 명하고 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상실하게 되느냐? 덕이란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덕은 상실된다. 명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번뇌 망상은 왜 사람이 그렇게 번뇌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 지자는 그런 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번뇌를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경쟁에서. 상호의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고뇌하고, 고뇌가 번뇌로 망상으로 이겨 넘어간 것이다. 자, 자기가 잘난 것을 다투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고뇌하고 산다. 이렇게 보면 덕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명예라고 하는 거,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느냐? 상알야오. 서로가 알력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예가 일어나게 되면 서로가 어느 하나를 엎어야 되기 때문에,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서로의 알력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경쟁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알아나가는 것, 즉 사고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좋게 가면 좋은데 망상에서 번뇌로 고뇌로 이런 것은 어디로 사용하고 있냐? 경쟁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겠죠. 이게 남하고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알지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서로의 경쟁이 일어나면 뭐가 도구가 되느냐? 얄팍한 지혜와 고뇌와 이 쓸데없는 망상, 이것이 도구가 된다. 자, 이렇게 보면 명예라고 하는 것과 이 서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 경쟁에 필요한 이거 알지자죠. 명예와 이해한다라는 거, 이것은 흉기다. 사실은 이거 서로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흉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위 지능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명예와 지혜의 경쟁, 이것은 모두 다 행할 바가 아니니라. 이 세상에 써야 할, 행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용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비소위 진호 행세지도야라,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행세의 도에 다 해야 할, 우리가 모두 다 힘써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게. 그리고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수무용지, 쟁명지심이라도, 쟁명지심하야 비록 지혜를 사용하고 명예를 다투는 마음이 없이 지인의 승묵지 언하야, 인의와 승묵이라는 말은 준칙이라는 뜻이니까 준칙의 말을 가지고서 이풍인주라도, 여기에서 비록 숫자 뜻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임금을 깨우쳐준다 할지라도 상불가 유난세이 면허제온, 오히려 이 난세에서 살면서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법이거늘 항해 흉기 이양화, 하물며 이런 흉기를 품고 그런 난세를 찾아간다라는 말이더냐.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벼슬길 나가는 거, 명예의 경쟁 속에 살라고 지금 나가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보면 다시 잠시 보완을 하면 덕지소탕, 이게 덕고 이런 말을 탕자를 썼다. 이 지혜라는 거 다투는 데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게 뭐냐? 그래서 지혜는 다투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가장 경쟁이 심하느냐? 난세. 경쟁이 심한 난세에는 그래서 호걸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서로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조조하고 양수만 보더라도 지불지, 삼십리지가 아니라 하는데, 양수의 지혜와 조조가 알지 못했던 것이 삼십리의 사이를 가지고 있다라 해서 지불지 삼십리지가 아니라 하는데, 이 고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 그 비석을 봤는데 거기다가 이 8글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황견유부요 외손제구라. 이럴 때 이 뭔 말인지를 조조가 몰랐던 것입니다. 양수는 그 자리에서 비석 앞에서 알고서 웃으려고 하니까 조조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삼십리를 말을 타고 가고서야 그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황견유비요, 노란
비단이요, 어린 부인이요, 외손자요, 음식물 버무리는 절구통이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절묘호사라. 자, 황은 색이요, 견은 사요. 이걸 합성해 놓으면 절자. 이게. 유부는 뭐냐? 유부라는 말은 이거 다른 게 아니다. 부인은 여자 뜻이고 어리다는 소자다. 그러면 소년대 이걸 옆으로 붙여놓으면 묘자가 된다. 절묘. 외손이라는 것은 딸의 자식이니까 여자를 합해놓으면 딸 자식이 외손이다. 제구는 뭐냐? 버무를 째자. 버무를 째자는 뭔 뜻이냐? 버무를 째자고 절구통은 버무르려면 양념을 넣으면은 이 매우는 양념가리다. 절구통은 뭐냐? 거기다 넣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양념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음식을 버무른다. 이렇게 해서 황견유보 외손 제구라는 말이 절묘호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자는 이 말씀 사자의 속자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뭔 짓을 하느냐? 이 화라는 과자를 딱 놓고는 그 앞에다가 이라 파라. 그러니 양수가 뭐라는 거야? 한 앞에 하나씩 먹으시오. 한 사람인자, 한 사람마다 한일자 입구자, 한 사람마다 한 입씩 먹으시오. 한 사람마다 한 입씩만 먹은 이 과자를 나누어 드시오. 이렇게 서로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조가 삼국지 보면 자기 집을 짓는데 딱 와서 보고는 문 앞에다가 문 한가운데다가 활자로 딱 써놓은 거예요. 뭔 뜻인지는 모르니까 양수가 이 문문자 소개가 넓을 할자가 이 살리로 할자 쓰면 이게 넓다라는 뜻이다. 이거 집에 비해서 문짝이 넓다라는 뜻이니까 문짝 좀 줄여라. 이게 다 그 말로 하면 될 걸. 바로 이게 그 제주 자랑하니라고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쟁터에서는 영웅이 많은 거, 경쟁이 심한 난셀수록 호골이 많이 나온 것이 그 이유다. 이게 지추로 쟁의 뜻이다. 그래서 자 덕후 신강이나 좋다. 그러면 너가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경쟁심에 다투는 재주가 없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덕후 신강이나 너의 덕이 후하고 너의 믿음이 그렇게 독실하다고 하나. 이 자는 강자 뜻이고 정성스럽고 독실한 모양. 너가 설령 그런 인품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미달인계하며 여기에 인자는 뭐냐? 남들이란 뜻으로 여기에서는 위나라 임금이 되지요. 이게 너가 아무리 그런 인품을 가지고 덕이 후하고 믿음이 있어도 남들의 기운에 통하지 못한다라는 이 기자에다는 뭔 자를 붙여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남들의 의기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가 아무리 덕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위나라 임금하고 의기가 소통하지를 못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실제로 이런 지혜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의 의기와 남들의 마음과 상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명문부쟁이나 너가 명예를 소문 들리는 좋은 명예를 다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여기도 인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그 임금의 마음과 통할 달자, 상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비록 명예를 다투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아직은 통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임금의 의기와 상통하지 못하고 임금의 마음과 상통하지 못한 대애도라는 말이자가 역접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억지로 강하게 인후 승묵지연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줄자와 먹줄, 이 준칙이 되는 인후 준칙의 말로서 술, 폭인지 전자는 이 술자는 꾀술자가 아니라 서술하다, 말하다. 어느 책에서는 자랑할 현자. 포악한 임금의 앞에서 인의가 어떻습니다, 법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라거나 이렇게 말한 자들은 시인 오유 기미할세, 만약에 이렇게 믿어주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인은이 공자가 어떻느니 법이 어떻느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요것이 나 앞에서 자기 자랑하네? 그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 포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아름다운 것을 내세워 둔다라고 여길 것이다. 저것이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자랑해? 이것이 내 앞에서 공자 맹자 찾네? 이렇게 오해를 할 것이다. 마음이 안 통했으니까. 바로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저것이 명예를 좋아하고 선을 다투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유기미라는 이 미자가 이 극명쟁선지 힘이에요. 아름다운 명예, 선을 다투려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이거 싫어할 것인데 벌써 임금이 싫어한 사람이라면 그건 뭐냐? 임금이 싫어하면 자, 우리 오늘날 현실로 보면 최고의 통수권자가 눈만 깜짝하고 인상 써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 명지왈 바로 그 아름다움을 더 좋은 말만 한 사람을 명예해서 뭐라고 할까? 통수권자는 죄인, 이게 사람을 갖다 이거 괴롭히네? 나를 한번 괴롭히려고, 나를 해치려고 이것이 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해? 바로 이 포악한 임금들은 장차 그 한갓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거 괴롭힐게, 내 몸을 괴롭히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응? 저것이 나한테 와서 웬 잔소리가 많냐고.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 제자가 해로울 해자 뜻이니까 나를 해롭힌다라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신하를 해코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미 그가 찾아와서 자, 내 단점을 드러내? 이게 정말로 오늘날 현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소위 좋은 말 하려고 하면 저것이 내 단점을 드러내 가지고 나를 갖다 이것이 음해를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도리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다. 해코지가 뭐예요? 죽는 거지. 이러니 약태위인 재본저, 남들이 너를 해코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너는 잠옷 반드시 남들에 의하여 해코지를 당할 것이다.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자, 여기 참으로 진정으로 임금들이
진정으로 임금들이 어진 신하를 좋아하고 불초한 신하를 미워한다면 이것이 뭔 소리예요? 어진 신하 좋아하고 불초한 신하를 미워한다면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이것은 훌륭한 임금이에요. 이게 만약에 훌륭한 임금이라면 또다시 어진 사람이 필요할까? 만약에 임금이 스스로 능히 이와 같이 한다면 오요니 구유일이요. 뭐 하려고 너를 등용하여 어찌어짜 뭐 하려고 너를 등용해서 오요니 뭐 하려고 너를 등용해서 남다른 것을 추구함이 있겠느냐고. 저 사람은 장차 자기가 어진 사람을 찾으면 됐지. 열현이니까. 자기가 현인을 좋아하니까 그 임금이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지. 하필 너가 이렇게 남다른 것을 내세워가지고 너 자신이 벼슬 하려고 너 자신을 팔려고 하느냐. 이게 정말로 어진 임금이라면 너가 너 자랑 않고 가만히 있어도 너를 데리고 가겠지. 이 나라 임금이 정말로 선한 사람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조정에는 바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게 뭐 하려고 하용 뭐 하려고 너가 벼슬자리를 구해가지고 아니면 너가 뭐 하려고 벼슬자리를 구해서 스스로 내가 남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야유무조하다. 너는 오직 더 이상 말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게 왕공이 필장 승인이 투기쳐봐야 왕공이 이 말은 위나라 임금이 저 포악한 젊은 독재자가 반드시 사람을 타가지고 이 말은 반드시 장차 너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사람을 탄다라는 말은 어떤 약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투기첩하야 그게 너의 민첩한 그 재주와 싸운다 이 말이 다툴 정자예요. 반드시 너하고 한번 경쟁을 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너가 잘났어? 나도 잘났어. 한번 해보자고. 어떤 기회를 타가지고 어떤 너의 약점의 기회를 편승해가지고 너의 그 민첩한 재주하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래서 여유, 프로저 이연유와 너가 오직 말이 없으면 괜찮지만 어적 너가 말을 하면 인부는 장차 너의 말의 틈극자는 너의 말의 약점 또는 어떤 빌미 이런 빌미를 편성해 가지고 그 민첩한 재주를 한번 싸우려고 덤벼들 것이다. 경쟁의식을 갖는다. 자, 임금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한번 장관하고 한번 붙으려고 누나를 부릅뜨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도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통수권자가 한마디 딱 하면 그 밑에 사람은 벌벌벌벌 떤 것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너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목장현지며 눈은 장차 휘둥그레질 것이며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렸나? 이게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의 권력자 앞에서의 그 모습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가 한번 성질 내보면 그 밑에 사람은 잘하든 잘못하든 그저 아이고 이건 나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내 눈이 장차 휘둥그레질 것이며 바로 이건 뭐냐? 너는 그 편승한 바가 되어가지고 빌미를 이제 얻어가지고 눈은 장차 현혹돼갖고 눈이 컴컴해져 볼 거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너의 얼굴색은 장차 평이할 거란 말은 임금한테 비위 맞추려고 살살살살살살해서 살살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평자예요.
내 기운을 장차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마디 말은 그때 당시만 한 게 아니죠, 이게. 오늘날도 그러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추악하고 아부하는 모습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니 차시의 방 황현실기라. 이때는 바야흐로 정신이 어리둥절해갖고 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잃게 된다. 어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야흐로 천치 어디로 피하려고 하고 어디로 물러서려고 그걸 추구해도 물러설 자리도 없고 어쩔지도 모른다. 어찌 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 하물며 어느 여가에 최고의 통수권자하고 더불어서 말을 해? 입을 딸싹거려? 어느 누가 감히? 바로 이런 거예요, 독재자 앞에서는. 그래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떠느냐? 입으로는 장차 경영한단 말은 입으로는 경영한다 뜻이 뭔 소리냐?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온갖 변명을 하겠죠. 그래서 입으로는 장차 스스로 구제한단 말은 벗어나기 위해서 욕출구이 불능이라 말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변명도 못한다. 단 경영문관하니 단 입에서 경영한다는 말은 뭔 말을 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르고 입만 딸짝거리고 붕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해갖고 막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거 괴로운 자리다.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할까? 그 앞에서 내보인다 이 말은 몸을 굽실굽실 한다 이 소리예요. 굽실굽실 해갖고 어떤 모습을 내보였느냐? 공손한 모습을 내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의역을 한다면 그의 몸은 장차 굽실굽실, 그저 굽실굽실 될 것이고 이 소리예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 어떻든지 거기에 따르고 부항하면서 이미 자기 몸을 굽혀버린 것이다. 마음은 또한 이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은 이제는 진정 말할 때 마음은 그만두고 그 사람 비로 맞춰서 만들어낸다가 일월성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권력자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견은 팽개쳐 버리고 남의 의견으로 나아가서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 내 마음은 나의 옳다라는 의견은 다 버려버리고 저 사람이 잘못했든 어쨌든 그저 그 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소 대신이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거수기가 필요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이화구하여 불을 끌려고 하는데 불로 구제하는 격이 되고 홍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홍수를 가지고 막는 격이라 이것은 뭐냐? 명제를 읽다라 더 많이 맞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비유냐면 처음에는 그 포악한 것을 구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늘날은 포악한 걸 더 만들어줘 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불 끌려다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불 끌려다 휘발유 부순 것이에요. 이것은 좋게 뭔 짓을 했느냐? 서로 도와서 그 나쁜 짓을 내가 더 증가시켜준 것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나을 걸. 그의 화만 더 돋갔다. 피약이 기다원을 저 사람의 포악한 독재자의 악이 이미 많거늘 여우 종이 익지로다 나는 또한 뒤따라서 더 키워준 격이로다. 이게 그러니 순시무궁하리니 자 이제는 어떻게 될까? 한번 꼬랑지를 내렸는데 동네에 개라고 하는 거 한번 꼬리 내리기 시작하면 늙어서까지 꼬리 내리는 법인 것입니다. 벼슬한 사람들, 장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꼬랑지 한번 내리면 고개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개 앞에서는. 이게 동네 개의 법칙도 그러듯이 권력자의 법칙도 동네 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꼬리를 한번 내려 머리 한번 숙여 다시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시무궁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끝이 없이 그런 아부의 연속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장차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잘못해버리면, 한 번 이렇게 살살거리면 영원히 살살거리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죽을까를, 재해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저 맡겨서 따르고 면종을 하면서 두 손으로 삭삭 파리처럼 빌고 무릎 꿇고 두 손 다독이 하면서 그의 모습에는 모두 이런 것만을 볼 수 있는, 그저 아부하는 모습만 볼 수 있다. 너가 이게 관련돼. 너가 참못 불신으로 후원하면 임금이 믿어주도 않는다 이 말이 앞에서 말했던 부분으로 하면 임금의 마음하고 상통하지도 않고 임금하고 의기가 상통하지 않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과 상통하지 못한데도 후원을 하면, 좋은 말 하려고 하면 이것은 미신이, 이 불신이 너무 깊이 있게 가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반드시 포악한 임금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게 충성을 하려다가 오히려 제 몸도 구하지 못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무엇을 했어요? 그 사람의 비위와 경쟁심을 부추겨서 더 일을 키웠잖아요, 이게.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걸조걸. 거래 포악한 정치를 거래 포악한 정치로 더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정으로 벼슬 나간 의미가 있느냐? 이러고서도 나라의 평안을 구제하겠다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너도 못 산 주제에? 그러니 벼슬 나갈 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최고의 통수권자하고 부딪히면서 경쟁하게 되고 결국은 너가 죽는다 이 소리예요. 너의 순수하지 못한 마음,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무기는 뭐냐? 그게 소위 지각이라고 하는 지식이다. 그것이 너를 죽인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뭔 놈의 나라를 다스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육아의 벼슬길 나가는 거. 이처럼 추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장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아에서 나오는 벼슬, 그게 어떤 짓인가를 다시 보라고. 지금 장자의 머릿속에서는 이걸 계산하고 안연의 입과 공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